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아니 저 솔직히 수소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집에 갈래 씨. 갑자기 느닷없이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안 조회수가 엄청. 난 세계 동네 한 바퀴 얘기했는데 수소해야 된다면서 수소를 무슨 세계 동네 이래 얘기하니까 아니 오디오 맥도날드라고 막 마치 정해놓고 딱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당황해서. 뭐 방송을 하긴 했는데 뭐 하여튼 사람들 기사 많이 보고 있다고 오만이 크게 달해가지고 우리가 28회인가요? 오늘 녹음하면 28회일 건데 횟수도 이제 말하고 이제 해야 되겠네요. 좀 쌓이다 보니까. 보세요. 외부 사람 온 거하고 얘기하고 딱 포즈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자세와. 네,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마이크 컨디션도 참 마음대로구만. 만드는 척. 자, 28회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예, 경남 도민일보 손유진입니다. 바로 예. 예 이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디 담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름 되면 다 사람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최한석 기자도 그렇고 셀럽놀이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우리는 28일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텃세 부리는 거야.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자, 오늘 이제 수소 발전, 수소 정확한 풀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현희 기자가 그 기사도 쓰고 취재도 하고 그래서 문두 좀 진동을 좀 하시죠. 이현희 기자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진동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수소 발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반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 어떤 발전 방식에 대한 이해도도 다 다르고 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 발전에 대해서 이현희 기자, 이 기자들이 나쁜 버릇이 기획 기사 한 3번 정도 쓰고 나면 전문가야 그냥 자기가. 그래서 수소 전문가 이현희 기자를 모셔놓고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맨 처음에? 일단은 좀 수소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은 네. 사실 좀 그렇죠. 개념을 명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이상한 부장은 수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수소 가볍다. 그리고 폭발, 음. 폭탄. 네, 우리 송 기자님은 그 수소폭탄. 네. 뭐 저는 또 그래도 또 이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이과 전 문과인데. 그 분자 원소 기호 1번 예. 수소. 예. 아싸. 오랜만에 자기 과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보통 우리가 수소하면은 네. 폭탄 뭐 또 최근에 이제 폭발 사고도 있었고 해서 네,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네, 사실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소 관련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제가 그 양산에 지금 발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네. 뭐 양산뿐만 아니라 함양에서도 그랬고 그다음 네. 고성에서도 지금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김경수 도지사도 네, 그 정책 내년도 정책 이야기하면서 이런 수소 관련 발전산 관련해서 확대하겠다. 네, 앞으로 각 지역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그 수소 발전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죠.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조금 같이 고민해 그러니까 제대로 알자. 예. 여기서 일단- 내가 아는 척을 하기 제대로 아는 척을 하자. 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 우리가 다른 발전의 이름들을 보면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태양광이라면 태양열, 태양 그 빛, 그리고 그 판, 네네. 집광판, 그다음에 풍력 이러면은
그 바람개비. 예, 풍차, 바람개비, 그 직관적으로 생각,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다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소라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까 우리가 폭발 이런 거 그렇죠, 얘기했지만, 예, 솔직히 딱 보면 이미지는 이게 수소 원래 옛날부터 이게 수소라는 게 막 폭발력이 세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 수소를 폭발시켜 가지고 네. 에너지 요원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가 이미지가 주는 인상만 따지자면은 거의 뭐 핵발전과 네네. 옛날 뭐 핵폭탄, 수소폭탄 같이 예. 썼었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수력 발전이나 풍력을 제외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 수력 발전이라는 거는 물이 떨어지는 낙차의 힘을 그렇죠. 이용해서 터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예, 터번은 터빈이죠. 머리에 감는 거고 터빈, 터번. 문과라 썼습니다. 터번은 머리에 감는 거죠. 알리바바가. 죄송합니다. 발전기를 돌리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석탄, 원자력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태워서 네. 그렇죠. 그게 그 열로 인해서 수증기를 가지고 그걸 수증기를 또 일으켜서 돌리는 거죠. 그걸로 터번이 아닌 터빈을 돌려서 예, 맞아요. 하는데 일단 좀 전에 그 우리 손유진 기자가 아는 척 하려고 네. 예습을 좀 해온 것 같으니까 얘기를 먼저 듣고 들어보죠. 예. 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에 예전에 생각에 이제 수소를 가지고 뭐 에너지를 뭐 동력을 얻는다는 게 워낙 수소가 폭발력이 세니까 그거를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뭐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이걸 안전하게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뭐 용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수소차라는 개념이 지금 뭐 수소 전지차를 생각하지 예전에 보통 생각하는 수소차라는 개념은 이제 기름 대신에 수소를 넣어가지고 그걸 수소에 VJ를 가지고 폭발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수소 발전이라고 하면 또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 머릿속에 박혀 있는 전제 조건이 무언가를 태운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수력 발전을 제외한다면 네. 네. 그러니까 태우고 끓이고 그렇죠. 증기 나오고 예.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예. 아 예. 좀 전에 역시 건방진 표정을 해가지고 그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 수소 발전소 똑같은 원리는 맞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태우질 않는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사실 예. 이제 네. 인식 차이가 딱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수소 발전소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키면 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H2O죠. H2O죠. 예. 수소 발전소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킬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물이 될 때. 네. 예. 그 에너지를 말씀하신 대로 운동의 전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뭔가를 태운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왜 담배도 그 필터 안에 있을 때랑 불을 붙였을 때 유해 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염물질. 암 유발 물질들 예, 예. 이런 것들이 그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태우는 과정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킬 때 생기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기 때문에 네. 이론상으로는 그런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소 발전소의 그 원리, 작동 원리를 네. 그 자세하게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상업 운전되고 있는 수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수소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를 어디서 구하냐면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은 우리가 흔히 쓰는 LNG 도시가스를 예. 네. 이 도시가스가 화학식이 그 네. 메탄 성분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수소를 추출해냅니다. 그 추출해낸 거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시 추출해서 두 개를 결합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전제는 도시가스가 일단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거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도시가스망이 있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업계 설명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집에 가스레인지에 밸브를 열고 도시가스를 켜면은 네. 점화가 돼서 우리가 네. 음식을 해먹거나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너무 퉁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예. 업계에서 예. 근데 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원리는 똑같고 실제 우리가 예전에는 도시가스가 없을 때 그 집집마다 그 LPG 가스통을 네. 예. 집집마다 네, 네. 해가지고 그게다가 썼잖아요. LPG 넣었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제 그 사옥 같은데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는
탱크 저장 수소 발전소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실처럼 네. 수소를 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그 발전을 하는 설비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상용화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상용화가 되려면은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무엇보다 가격 문제죠. 그 기계가 뭐 수천만 원씩 하니까 아.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대략 뭐 개념은 그냥 대략 이렇습니다. 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되게 논란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기존 옛날 에너지 발전소들은 주로 이제 공해 그리고 위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은 뭐 환경에는 이로운지 모르겠지만 그 효율성이 낮다. 그다음에 2차 공해 뭐 이런 것들이 늘 우려가 나오고 뭐 하는데 수소 발전의 장점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소 과정, 그러니까 태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유해 물질이 이론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 예, 이론상으로. 왜냐하면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은 물이 나오는데 네. 물은 그냥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유해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화학 분자들이 결합해서 이상한 그 발암 물질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건데 네. 이론상으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재생 에너지 우리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왜 이게 상용화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더 발전이 진전이 없냐면은 큰 문제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네. 예.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일정 정도 계속 그렇죠. 불어줘야 되고 네. 자연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가 수소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그 기존 이제 화석연료 석탄이나 물에서도 이렇게 있고. 이 때우는 이것처럼 일정한 공급만 해주면 일정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분산 전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네. 이 수소 에너지하고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친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부산 기장에 고리 원전에서 네. 주로 이 영남권은 다 전력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창원, 네. 창녕, 네. 그 더 먼 지역까지 보내려고 하니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렇죠. 쓰는 곳이 따로 있으니 그걸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내려면 예.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이렇게 들게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예. 이론상으로 이게 또 멀리 이게 또 보내려고 하면 또 고압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보내야 되니까 거기로 인한 뭐 전자파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또 하기도 하게. 이미 또 송전탑이 들어가 있는 곳에 도시가 경설되면은 이제 송전선로 때문에 그 전자파 때문에 막 네. 민원이 일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탈핵 관련해서 막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탈핵 운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전기 제일 많이 쓰는데 서울에 지어라. 예. 한강변에 지어라 그럼 안전하면은 예. 국회의사당 앞에 지어라 이런 이야기 제가 나왔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농법입니다. 그거. 안전해? 누구 동네 지어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분산 전원이 이제 뭐냐면은 그런 이제 대규모 전력이 아니라 집집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이 네, 에너지 네. 문제도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처리하게끔 아니면 내가 쓰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생산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기본 전제가. 네. 그러면은 집집마다 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 자체 전력을 쓸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직 상용화가 안 돼서 이렇게 집집마다 보일러가 들어가듯이 안 되니까 네.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발전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수소 에너지는 지금 도시가스를 쓰니까 그렇죠. 주거지 가까운 곳에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다가 그 지금 우리나라 전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민간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100% 한전에 판매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한전이 가지고 있는 그 송전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주거지 가까운 곳에 우리가 그 변전소가 있죠. 전압을 떨어뜨려서 각 네네. 집마다 공급하는 그 근처에 발전소가 있어야지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해당 지역의 전기는 해당 지역의 발전소로 그냥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 양산에 그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발전소 규모가 19.8 메가와트 정도 규모인데 네. 이게 양산
지역의 한 23% 정도 어. 가구에 네.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자꾸 이제 우리가 원전을 축소하자 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대체 에너지를 원전과 똑같은 대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 지역마다 그런 분산 전원을 하자. 말 그대로 분산해서 음. 전력 공급원을 만들자라는 취지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그렇다면 지금 양산 인구의 지금 4분의 1 정도 쓸 수 있는 네네. 양을 만들 수 있단 말인데, 그 만약에 그 정도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네. 발전소의 면적이 한 보통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됩니까? 뭐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면 약간 축구장 뭐 이런 거를 개념으로 한다면 아까 그 수소 발전소 이야기를 하면서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굴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발전소 외형부터 차이가 나요. 우리가 네. 보는 발전소는 이제 공장처럼 생긴 굴뚝이 있고 이런 건데 우리가 그 거리에 가시다 보면은 배전함이라고 왜 그 박스 네. 사각형 박스 인도 한 부분 예, 옆에 그 이쪽에 사람 키보드보다 약간 큰 이 정도 규모의 네모난 박스가 있죠. 예. 그 전지 발전 수소 발전소는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어. 박스들이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아까 양산이면은 대략 어느 정도? 아까 지금 23% 양산에 계획하고 있는 네. 건 5,800해배 정도. 그러면은 나누기 3 하면은 한 1,200평, 1,500평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예. 가면 각자 계산해 보세요. 보통 비닐하우스 한 동이 한 300평인가 그렇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는데 그 아주 큰 큰 규모로 규모는 예, 아닙니다. 아니네요. 예. 예, 그러니까 1,500평이면 뭐. 예, 뭐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만한 크기 양산을 전체 다 이렇게 커버를 하려고 하면 네. 그만한 게 이제 한 4개는 이렇게 지어져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기 수소 발전을 통해서 생산하는 그 생산할 때 비용은 대략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편입니까? 이거 단순 비교는 힘든데 지금 양산에 19.8W 한 20메가와트 정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1,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다음에 그 일부 공공시설이나 집에 공동주택에 그 보일러실처럼 각 세대별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 수천만 원 정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그 설비 자체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소 면적이 넓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설비 하나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그래. 직접 민간 사업자들이 왜 뛰어드냐면은 정부에서 수소 에너지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일정 정도. 네.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얘기하셔야죠. 단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론상으로는 단점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안전 문제를 깜빡 잊고 안 했는데 그 지금 지난 5월달 6월달에 그 강릉에서 네. 광양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소 그렇죠. 폭발. 그러니까 수소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예, 폭발. 위험성이라는 게 예. 폭발이에요, 폭발. 예. 근데 그 지금 그러니까 업체나 정부 설명으로 발전소랑 그 폭발 사고 일어난 곳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 공급망을 통해서 바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밸브 열어서 가스레인지를 키듯이 가스 땡겨 와가지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폭발할 확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상으로는. 예. 네. 사고가 났던 데는 그 수소를 공급을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수소차도 그 수소 충전소에서 우리 LPG 가스 받듯이 차량 받듯이 그 네. 가스를 받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소를 압축을 해서 탱크에 저장해 놓는 시설입니다. 네. 그 탱크가 폭발한 거거든요. 예. 수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압축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나 정부에서는 발전소가 안전하다. 네. 지금 당신들 그 조금 그 표현을 단순화하면은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거랑 크게 네.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 일단 뭐 이런 거대한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이 발견될 때까지는 없는 거죠. 예. 뭐 그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 좀 도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또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반대를 하는 지금 그 지역에 많이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여러 군데들이 좀 도내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몇 군데 정도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파악된 거는 예. 지금 추진 중인 그러니까 현재 개설된 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근방에 운영되고 있는 데는 부산 해운대구. 아, 우리 동네인데. 아, 그래요? 예, 해운대 신도시에 예.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소 발전소가 있습니다. 신도시 안에 있는데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발전소를 했는데 네. 여기는 부산시가 출자를 합니다. 음. 부산시가 출자를 해서 그 부산 그린 에너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예. 예. 이 동네가 이런 거 넣는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닌데. 어떻게 근데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예.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소를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될 때 네. 열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 열을 또 난방에 사용합니다. 음. 전기도 일으키고 난방에 사용하고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떨어졌죠. 아, 그럼 지역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도시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신도시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을 목표로 만드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신도시가 만들 때마다 필수적인 소각 시설, 그 다음에 그런 난방 시설. 아무래도 이런 입장은 걸다 안 그래. 듭니다. 기존에 주민이 살던 곳에다가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주를 해오기 전에 신도시에다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지역 난방 하던 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예. 노화되고 그럼 지역 난방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생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부산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뭐 딴 지역 얘기는 됐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경남에서는 함양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다가 그렇죠. 보류된 상태고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뒤에 알게 돼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정부나 업계 설명에 따르면은 환경 문제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네. 안전 문제도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데 예.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불신이 있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네. 항상 뭐 항상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죠.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불신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이런 시설을 짓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함양 같은 경우에도 읍에서 떨어지지 않은 그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연결하기가 쉬운 지역. 당겨가지고 아, 빨리 그러니까 예를 당겨오기 들면 저기 뭐 심심산골에 하면은 그렇죠. 도시가스 배관을 다시 다 묻어야 근데 되잖아요.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한테 또 유리할 수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보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웬만한 저게 군 지역의 읍면 지역에도 지금 도시가스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안 그렇죠. 들어가지고. 사업자들이 또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수익성이 예, 낮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소가 또 되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또 네, 네. 그런 또 편리도 줄 수 그런 기회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집니다. 있는. 예. 왜냐하면 그 경남도지사가 그 광역단체장이 매년 그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데 그 지역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에 한 12% 정도 도시가스 요금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사용량이 늘어나서. 자, 그럼 계속 아까 예. 하시던 말씀.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여러 번 이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하다 보니까 불신이 자꾸 쌓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 자꾸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그런 불신들이 기본적으로 예. 깔려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낮은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수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쭤본 게 야, 폭탄, 폭발. 빅픽처네.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었네. 방송을 잘 아시네. 네. 흐름을 숨이 쌍가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게 그 이미지를 깨기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라고 하면 떠올리는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이게 혼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 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 발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잘 모른다라는 거 하나. 그럼에도 뭔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이렇게 유력하게 미는 에너지원으로서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일단 알기나 알아보자 하는 면에서 오늘 이현희 기자가 짚어줬다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굳이. 예, 굳이 해서 한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또 이 관련된 내용 있으면은 직접 와서 하든 또 전화로 하든 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손윤실입니다. 네, 이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